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까지만 다루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두 이사님이 좀 책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탄핵 찬반 집회라는 건 찬성 집회도 그리고 반대 집회도 네, 있고요. 그 맞죠? 예, 제가 보도 봤을 때는 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잠잠하더니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리고 안정권 네. 그 사람까지 가가지고 뭐 멱살 잡고 뭐 들어눕고 요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도 실제로 밀쳐갖고 쾅 소리가 났고요. 이거 사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한 줌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에서 뭐 깨작거리는 애들 괜히 체급 키워주니까 무시하자 이런 소위 먹금 전략이 그동안 많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결국 오프라인에 폭도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국면에서 이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지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각계격파로 여러 유튜버들이 지금 각자 막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신남성연대는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광주 그 5.18 막 비하하고 조롱했었잖아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근데 광주에 있는 남고에서도 배인규를 약간 연예인처럼 보면서 축사 영상 보내달라고 그걸로 막 서로 딴 데서 소문 나갖고 저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임마 형 광주 사람인데 형한테 얘기해야지 어디 지금 DM 보내 형이 항상 찍어서 보내줄라니까 어디요 학교 뭔 배인규 같은 광주 애들이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놀이 문화가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는 게 특히 이제 10대 시절에 가장 학교에서 분위기 이런 거 좌우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침투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탄핵 여부랑 별개로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사태도 확실하게 쳐내야 되는데 뭐냐면 배인균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패미 참교육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 말건 간에 진짜 남성 인권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이런 인간을 앞세우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런 인간 앞세워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냅둬서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방송에서 이 발언들을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지금 발언이 거기 가서 한 발언들, 실제 한 네, 발언들이? 실제로 발언한 네. 것들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정안까지 지금 이 유튜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윤석열 뭐 파면 이런 거를 막 플랜카드 같은 거 잡아 당기고. 그리고 제가 팍 어떤 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약간 좀 조롱하듯이 안정권 씨 막 이렇게 돈다발 들고 그 집회하는 분들한테 막 웃으면서 요 뭐 가져가라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건국대, 서강대, 영남대, 광주에 있는 전남대까지도 이런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게 지금 예고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왜 이게 시기적으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굉장히 조용하다가 커뮤니티 우리 이사님도 많이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 체크를 하시겠지만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은 뭐 불 지르겠다. 어떻게 해야 한다. 뭐 무슨 실행 계획까지 짜가지고 커뮤니티에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어제 윤석열의 그 최후 진술에서 서부지법 폭도들을 향하는 듯한 발언으로 미안하고 뭐 고맙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이슈가 나온 겁니다. 네. 야,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야지. 이거 혹시나 사고 날까봐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금 이화여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이런 집회들이 찬반이 동시에 잡혀 있잖아요. 학생들은 조금 더 이게 이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더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제특회랑 지금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 얘기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제일조선인의 특권을 뭐 반대하는 모임이라 해서 일본에서 이게 그 극우 세력들 결집시키고 혐한 시위하고 거기 실제로 이제 정당까지 만들어서 소수 정당에서 되게 또 이렇게 계속 몸집을 키워갔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소위 화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 실제로 잼머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야 이상한 놈들이 또 떠드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당 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이버 내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폭로했고 박선원 의원실에서도 김태호 잡아갖고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 국정과 군 정보기관 제가 왜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냐면 이 이명박 때의 심리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 현행법상 이렇게 찾아보면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내란 선동을 저지른 애들도 네. 그래서 이게 사이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심리전이라는 건 전쟁에서 적국 외적을 향해서 써야 될 개념을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그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와 관련한 미비한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연루된 것들은 싹 다 매우 강하게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저는 오늘 당원 모임 잠깐 하다가 왔어요 지역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일정 하다가 그중에 이제 당원 모임도 하다 왔는데 당원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헌재에서 당연히 탄핵은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상당히 격렬하게 그 불복에 가까운 흐름이 생길 거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쪽에 했던 주장들의 허위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해서 결정이 딱 나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도 하고 맞아요.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선거 운동원 하시는 분들을 그 무렵에 선거 시기에만 바짝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혹시나 가능하면 뭐 그런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나 가능하다면 미리 좀 공부하는 미리 좀 왜냐면 이번 대선 때는 굉장히 이런 논리적 싸움 막 팩트 싸움 이런 것들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왔어요. 예. 약간 이게 팩트 싸움이 저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 그 크게 영향을 줄 것 같고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분위기 조성한다든지 네. 근데 온라인에서도 이제 팩트가 먹히는 부류가 있는데 DC 뭐 각종 갤러리도 있잖아요 미정갤 이런데 그런데 이제 팩트 싸움이라고 해도 아까 이준석식으로 사실 하는 게 커뮤 최적화긴 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이 그런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럼 국힘의 그 아버지는 이재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커뮤니티 상에서는 되게 저질스러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냥 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중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과 외교가 중요하고 이게 보통 이제 논리적인 답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윤석열 그 친중 그 중국 동포 60만 지지 선언 요 사진 한 장, 원희룡 인민망 그런 연설 이렇게 그 영상 찍은 거 이 축하 영상 요런 거 하나가 요 온라인 상의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길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팩트 싸움 이런 소위 조롱 싸움. 게임 특기를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온라인 특기를 하셔야 돼요. 원래 저 그래서 사이버 공작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게임 특이가 갑자기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은 3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2대. 예. 예. 그러니까 소수가 가서 그냥 분탕질 치는 그러니까요. 거죠, 뭐. 소수가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소수로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깽판으로 깽판 치는 거죠. 네. 이슈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약간 핸드폰 들고 또 약간 유튜브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탕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이런 거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안 되나요? 아니, 할수 있죠. 바로 체포하고 이게 안 되나? 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집시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해요. 뭐 이거는 아닙니다. 너무 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 15분인데 시간 많이 지났고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는 매주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술이나 한잔 하자니까요. 아 술이 난다. 아 우리 약속 잡혀 있습니다. 약속 잡혀 있죠. 네. 네. 조만간에 저희는 또 우리 횟집 곽수산이라고 불리는 횟집이 있어서 네. 거기서 가서 먹으면 재밌겠다. 아 좋죠. 했더니 회를 못 드셔. 황 이사님이.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서사를 완성시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알아보죠 뭐. 네. 한번 저희끼리.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유주 이사님, 박주민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